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김 여사님이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시험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며느리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통해 진정한 용기는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받고 다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의미로 따뜻한 댓글 한마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 지금 당장. 3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김정희는 서재 창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 은지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준혁의 목소리. 설레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시어머니구나. 정희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62의 나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는 은빛이 섞여 있었고 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홀로 회사를 키워온 강인한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저 며느리였던 여자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세 겹으로 감춰둔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찢어진 32년 된 수첩이었다. 첫 장을 펼치는 손가락이 떨렸다. 3월 8일. 결혼 일주일째. 오늘 아침 시어머니께서 내가 차린 상을 보시더니 상을 엎으셨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국그릇이 깨졌다. 파편이 내 손등을 베었다. 하지만 사과한 건 나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글씨 위로. 32년 전 28배 김정희가 울면서 적었던 글씨 위로. 다음 장을 넘겼다. 손이 떨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3월 20일.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린 목소리.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집안도 변변찮은 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다. 소리내면 안 됐다. 5월 3일.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빼앗아 가셨다. 이런 싸구려를 차고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0년, 3650일. 그녀는 그렇게 며느리로 살았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38배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어린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1년 뒤 시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제야 정희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채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었다. 정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수첩을 서랍에 넣었다. 화장을 고쳤다. 들어와. 목소리는 평온했다. 평생 연습한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35살의 아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은지 만나시잖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백합 사왔어요. 준혁이 꽃다발을 건넸다. 정희는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준혁아.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아이들한테 인기 많대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아, 그리고 은지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도 장학금 받아서 혼자 대학 나오고 교사 됐대요. 정말 대단하죠? 준혁은 계속 말했다. 은지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부모 없음, 고아, 배경 없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이 나가고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백합 향기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향기가 숨을 막았다. 정희는 꽃병에 꽃을 꽂지 않았다. 그냥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모두 그녀가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희는 미친 듯이 일했다. 망해가던 회사를 살렸다. 밤낮 없이 아들을 키우며 회사를 키웠다. 10년 만에 회사 규모를 10배로 키웠다.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온다고 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정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차별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도 그런 차별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10년을 무릎 꿇고 살았어. 10년을. 그런데 저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며느리가 되는 거야? 정희는 그 생각에 소스라쳤다.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나는 질투하고 있는 건가? 아직 만나지도 않은 며느리를.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32년 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것처럼. 나는 내 시어머니가 되고 있어. 결국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저 여자가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정희는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명함을 꺼냈다. 사설탐정 강태수. 한 달 전 의뢰한 조사 보고서도 꺼냈다. 없음. 평판 좋음. 정희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가락으로 고아원 출신이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쓰다듬었다. 그 네 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다. 부모도 없이 자랐다는 건 가족이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시댁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명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정희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아니, 진짜 걱정은 그게 아니었다. 혹시 준혁이 재산만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의지할 곳 없이 자란 아이가 재벌집 아들을 만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생각이 더러워 보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준혁이한테 상처를 주면? 정희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새 종이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계획서, 이은지의 진짜 모습 확인, 방법 신분을 숨기고 그녀의 직장에 잠입, 청소부로 위장. 글씨를 쓰며 정희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 그래, 내가 직접 봐야 해. 돈 많은 시어머니 앞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소부 앞에서 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희는 펜을 멈추고 종이를 응시했다.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올 거야.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니까. 옷장을 열었다. 맨 구석에서 오래전 모아뒀던 헌 옷들을 꺼냈다. 낡은 파카, 바램 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웠다.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허리를 굽혔다. 다시 거울을 봤다. 김정희 회장은 사라졌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60대 여자가 서 있었다. 김 여사. 이제 자신의 이름이었다. 새벽 5시. 정희는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몇십 년 만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옆 사람이 슬쩍 피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터널벽에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였다. 초라한 여자. 이게 나였어. 32년 전에는, 며느리였을 때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정희는 내렸다. 지상으로 나오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정희는 그 해를 바라보며 걸었다. 해솔 초등학교를 향해, 며느리 이은지가 있는 곳으로. 학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희는 청소도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진정해. 나는 김 여사야. 청소부 김 여사. 교무실 문이 열렸다.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다. 모자 챙이 얼굴을 가렸다. 오늘부터 새 청소 용역분 오십니다. 교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귀가 터질 듯 뛰었다. 그때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은지였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빛. 아, 네. 안녕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고개만 까딱였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혹시 들킬까봐. 복도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걸레질을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이 저렸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은지 선생님 진짜 좋아.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숙제 봐주셨어.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목소리. 정희의 손이 멈췄다.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있나 보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건 쉽지. 문제는 뒤에서 어떤 사람인가야.
점심시간. 급식실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용역 직원 자리였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은지가 들어왔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다. 은지야,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 정희의 숟가락이 멈췄다. 네, 언니.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 수줍고 설레는 목소리. 신랑 되는 분 재벌이라며? 부럽다. 순간 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숟가락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재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불편한 듯 했다. 아이고, 겸손한 척. 선생님들이 웃었다. 은지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정희는 은지를 바라봤다. 슬쩍, 들키지 않게. 돈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척 하는구나. 좋은 사람인 척.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의심이었다. 아니, 질투였다. 밥맛이 없었다.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다. 오후, 화장실 청소를 했다. 변기를 닦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김정희 회장이 변기를 닦고 있어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그때 문이 열렸다. 은지였다. 정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김 여사님. 수고하세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 정희는 고개만 까딱였다. 은지가 거울 앞에서 손을 씻었다. 정희는 슬쩍 관찰했다. 가늘고 깨끗한 손. 단정한 손톱. 이 손이 내 아들을 잡는구나. 내 준혁이를. 그 순간 정희는 일부러 걸레를 떨어뜨렸다. 물이 튀었다. 은지의 구두에도. 아, 죄송합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화를 낼까? 짜증을 낼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은지가 먼저 걸레를 주워 건넸다. 미소를 지으며. 여사님, 조심하세요. 허리 다치실 수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 따뜻한 눈빛. 정희는 걸레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은지가 나갔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착하네. 진짜 착한 것 같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한 번으로는 부족해. 사람은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어. 퇴근 후 집에 도착했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거울을 봤다. 청소부 김 여사가 아니라 다시 김정희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오늘은 그 경계가 흐릿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32년 전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있던 나.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뛰었다. 땀이 났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절대. 하지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며느리를 몰래 시험하는 게 시어머니가 할 일이야? 베개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도 가야 해. 진실을 찾을 때까지. 잠이 들었다. 편안하지 않은 잠이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넌 이미 나와 같아.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웃기만 했다. 새벽 3시, 악몽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뿐이었다. 2주째가 되었다. 매일 아침 청소부 옷을 입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거울 속 초라한 여자가 점점 낯설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누구지? 목요일 점심시간. 정희는 급식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은지가 동료들과 들어왔다. 손에 예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와, 은지야. 그거 명품 아니야? 순간 정희의 숟가락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이거요? 준혁 씨가 선물해 줬어요. 은지가 수줍게 가방을 꺼내 보였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5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었다. 부럽다. 선생님들이 웃었다. 은지도 따라 웃었다. 정희는 숟가락을 놓았다. 밥맛이 사라졌다.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역시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에 놀랐다. 아니야. 선물 받은 거잖아. 왜 나는 이렇게... 오후 은지의 교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은지가 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은지는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괜찮아, 민수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따뜻한 목소리.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착한 것 같아. 진짜 착한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저것도 연기일까? 좋은 선생님으로 보이려는? 정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도망치듯이. 나는 미쳐가는 건가? 오후 5시 은지가 학교를 나섰다. 정희는 몰래 뒤를 따라갔다. 카페 앞. 창문 너머로 은지와 아들 준혁이 보였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한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기쁨과 슬픔과 질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펜을 들었다. 하지만 쓸 수 없었다. 명품 가방, 따뜻한 모습, 준혁과의 행복. 그런데 뭐가 문제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노크 소리.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혁이었다. 황급히 수첩을 숨겼다. 응, 들어와. 어머니, 오늘 은지랑 케이크 사 먹었는데 어머니 것도 사왔어요. 환하게 웃는 아들.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정희는 상자를 받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은지가 고른 거겠지. 내 아들을 위해. 고맙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준혁이 나갔다. 정희는 케이크를 열었다. 예쁜 딸기 케이크.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케이크를 먹을 수 없었다. 뚜껑을 닫았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은지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꿈을 꿨다. 은지를 쫓아가는 꿈. 하지만 은지는 계속 멀어졌다.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았다. 꿈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당신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을 찾고 있는 거야. 깼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새벽 5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서재로 갔다. 수첩을 펼쳤다. 지난 2주간의 기록들. 은지의 모든 것.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다. 좋은 면도 있고 의심스러운 면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펜을 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나는 며느리가 완벽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며느리가 나만큼 불행하기를 바라는가? 그 한 줄을 적고 펜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질투하고 있는 거야. 은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 학교에 가야 했다. 청소부 옷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찾고 있는 건 며느리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답이라는 것을. 문제는 그 답을 마주하는 게 더 두렵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3주째 화요일 아침. 목이 칼칼했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학교에 가야 했다. 걸레를 꺼내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복도에 나섰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어지러웠다. 벽에 손을 짚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은지였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은지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따뜻했다. 순간 몸이 움찔했다. 놀라서였다. 며느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시 열이 있으세요. 오늘은 쉬셔야겠어요. 아니에요. 이래야 안 돼요. 이러다 큰 병 나세요. 은지가 교실로 뛰어갔다. 금방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다. 여기 앉으세요. 복도 벤치에 앉혔다. 체온계를 물렸다. 은지는 옆에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왜 이렇게 떨리지? 38도 열이 많이 높으시네요.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김 여사였다. 은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제가 오늘 죽 끓여 올게요. 점심시간에 드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엄마도 혼자 계셨거든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과거형, 엄마 생각나서요. 여사님 보면 쓸쓸한 미소, 눈가의 슬픔, 가슴이 찡했다. 처음이었다. 며느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고맙습니다. 진심이었다. 점심시간. 은지가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다. 약속했죠? 뚜껑을 열자 하얀 죽이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끓였어요.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정성이 느껴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억지로 참았다. 손이 떨렸다. 맛있죠?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예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은지가 떠났다. 혼자 남았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감동해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모든 이유가 섞여 있었다. 오후, 은지의 교실 앞을 지나다 멈췄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은지가 아이들과 색종이 꽃을 접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어머니 날 선물이에요? 응, 맞아. 근데 선생님, 엄마는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누구한테 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은지의 손이 멈췄다. 선생님은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마음으로 드릴 거야. 그 말을 하는 은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이 아팠다. 벽에 기댔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아이도 아픔이 있구나. 어머니를 잃은 아픔, 혼자가 된 슬픔, 나도 알았다. 그 외로움을. 퇴근 후 보온병을 돌려주러 교무실로 갔다. 보온병? 고맙습니다. 아, 여사님,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덕분에요. 돌아서려다 멈췄다. 선생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은지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네,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혼자예요. 가슴이 무너졌다. 며느리도 혼자였다. 나처럼 힘드시겠어요. 진심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은지가 준혁과 찍은 사진을 가리켰다. 곧 새 가족도 생기고. 하지만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무섭다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실지. 전 어머니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었다. 숨이 멎었다. 그냥 진심으로 대하시면 될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도 놀랐다. 진심으로요?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럼 통할 거예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사님. 위로가 돼요.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를, 시어머니를. 그런데 나는 며느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버스 정류장에 섰다. 노을이 붉었다. 수첩을 꺼냈다. 손이 떨려 쓸 수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겨우 한 줄을 적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버스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서재에서 30년 된 낡은 수첩을 펼쳤다. 내 며느리 시절 일기. 그리고 깨달았다. 은지에게서 본 건 며느리의 거짓이 아니라 내 과거였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모두 내가 겪었던 것들. 수첩을 덮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겠어.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이은지, 너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알고 싶다.
진심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보다 크게 느껴졌다. 넷째 주 금요일 오후, 학교 옥상 계단.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정희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한 달 가까이 청소 일을 하며 몸이 망가지고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의 무리였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 빼곡했다. 첫째 주, 의심. 둘째 주, 혼란. 셋째 주, 변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쓸 말을 찾지 못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은지였다. 손에는 도시락 2개. 여사님, 여기 계셨어요? 황급히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저도 여기서 밥 먹으려고 왔거든요. 은지가 옆에 앉았다.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요즘 제대로 식사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거절할 수 없었다. 받았다. 정갈한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엄마가 해주시던 도시락이에요.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여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젓가락이 멈췄다. 외롭죠. 저도요. 은지가 하늘을 바라봤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결혼이 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실지.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 내 이야기였다. 32년 전. 손이 떨렸다.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 여사님도요? 네. 저도 부모님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 28배 결혼했죠. 목소리가 떨렸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댁은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고 시어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매일 시험 받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차리는 음식, 모든 게 시험이었어요.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며느리라고만.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지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그럼 지금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어머니도 1년 뒤 돌아가셨고 그 뒤로 혼자예요. 은지를 바라봤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은지가 나를 꼭 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옥상 계단에서 여사님 고마워요. 저야말로 말할 수 있어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연락처 주실 수 있으세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사님이랑 있으면 엄마랑 있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뭉클했다.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은지는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었다. 여사님도 행복하세요. 이제라도요. 은지가 떠났다. 혼자 남았다. 행복. 그게 뭘까?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넷째 주 금요일. 은지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
내 과거를 말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펜을 멈췄다. 나는 은지를 시험한 게 아니었다. 나는 32년 전에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며느리가 나처럼 고통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니, 며느리가 나보다 행복할까봐 질투했던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이었다. 난 정말 최악이구나.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은지 학교 학예회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잠시 망설였다. 학교, 내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그곳. 그래. 가마. 전화를 끊었다. 결정해야 했다. 이제는 들키는 건가? 아니면 먼저 말해야 하나?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을 봤다. 노을이 붉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겠지. 두렵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32년 된 낡은 수첩과 지금의 수첩을 나란히 놓았다. 같은 이야기였다. 며느리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 펜을 들었다. 한 줄을 추가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할 차례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나타났다. 조용히 기도했다. 오랜만이었다. 제발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진실이 아니라 나의 진실을. 눈을 감았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그 다음 주가 왔다. 하지만 정의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2시, 학예회 날이었다. 정의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청소부로 학교에 가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리고 끝내자. 청소부 옷을 입고 학교로 갔다. 강당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은지가 아이들과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정희는 강당 뒤쪽 구석에 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부였으니까. 2시 30분.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은지 반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흥부와 놀부를 현대식으로 각색한 연극. 아이들은 열심히 연기했다. 관객들이 웃고 박수쳤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정희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준혁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희를 발견했다. 청소부 차림의 늙은 여자를.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어머니? 작은 목소리. 하지만 천둥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쪽을 봤다. 은지도 무대 옆에서 봤다. 준혁이 다가왔다. 빠르게. 어머니, 왜 이런 옷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같은데? 근데 저 남자가 어머니라고. 은지가 무대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마주쳤다. 은지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분노. 김 여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어머님?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한 발짝 다가왔다. 왜 청소부 옷을? 설마.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한 달, 김 여사님이 어머님이셨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모두가 이쪽을 봤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대답하세요. 은지가 소리쳤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미안하다.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김 여사님한테 제 고민도 말씀드렸고 제 두려움도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험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보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은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매일 은지야. 준혁이 말리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저었다. 저는 바보였네요. 어머님이 날 받아주실까봐 떨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절 시험하고 계셨네요. 은지야, 오해야. 준혁이 말했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다. 오해요? 어머님, 제가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요. 은지가 돌아섰다. 준혁 씨, 저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할 수 없어요. 신뢰가 없잖아요. 은지야, 진정해. 저 지금 너무 배신감이 커요.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강당을 나갔다. 준혁이 따라가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사라졌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준혁이 다가왔다.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나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 처음엔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엔 나 자신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며느리의 신뢰도, 아들의 존경도, 마지막 자존심도. 어머니, 집에 가요. 준혁이 나를 일으켰다. 비틀거렸다. 복도를 걸었다. 한 달 동안 청소했던 곳, 은지를 관찰했던 곳, 이제 모두 끝이었다. 차에 탔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저 며칠 혼자 있어야겠어요. 은지한테 사과하고 설득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고통이 묻어있는 목소리. 미안하다, 준혁아. 저도 왜 그러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방법이 잘못됐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준혁이 떠났다. 혼자 남았다. 넓고 조용한 집에 서재로 갔다.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쳤다. 펜을 놓았다. 책상에 엎드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겨울이 왔다. 추운 겨울이.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냥 서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지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결혼을 연기하자고 했다고. 할 말이 없었다.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왔든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마지못해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은지였다.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은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예의 바른 목소리. 여기까지 오다니.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은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잠도 못 잤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왜 어머님이 그러셨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데 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옥상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님도 며느리셨다는 거, 10년을 무릎 꿇고 사셨다는 거.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도 무서우셨던 거죠. 그 한마디에 정희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응, 무서웠어. 목이 메었다. 너도 나처럼 불행할까봐. 아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너는 나보다 행복할 거잖아. 편하게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그게 질투가 났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10년을 무릎 꿇고 살았어. 이름도 불려본 적 없어. 항상 며느리였어. 그런데 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혹시 네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혹시 네가 준혁이만 사랑하고 나는 짐으로 생각하면, 또 버려지면. 울음이 터졌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한참을 울었다. 은지는 조용히 기다려줬다. 눈물을 닦았다. 은지를 봤다. 은지도 울고 있었다. 어머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새로 생기는 가족이 혹시 저를 거절할까봐.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제가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면, 준혁 씨한테 피해가 되면. 은지야, 우린 똑같았네요. 둘 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저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고개를 들었다. 은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은 상처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우셨던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요. 아직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해요. 은지야. 하지만 어머님. 은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숨기지 말고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울면서, 그리고 어머님도 치유받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함께 나아가요. 은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엄마와 딸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전 엄마 없고 어머님은 딸 없으시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이렇게 다시 와줘서 은지를 꼭 안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좀 더 어머님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어머님, 은지가 몸을 떼며 말했다. 결혼 다시 준비할게요. 천천히. 정말 괜찮겠니? 네. 우리 진짜로 시작해요. 이번엔 은지가 미소 지었다. 눈물이 묻어있는 미소.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 상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에 노을이 붉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님.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조심히 가렴. 현관까지 배웅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은지가 떠났다. 정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다. 서재로 갔다.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오늘 은지가 찾아왔다. 나를 용서해줬다. 이해해줬다.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창밖을 봤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소가 지어졌다. 진짜 미소였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은 여성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받고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희가 그랬듯이, 은지가 그랬듯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따뜻한 댓글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